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보기기 5장 기체 챕터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거동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체 법칙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바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제가 여기에 기체의 법칙이라고 적어놓고 P, V, N, T라고 기호를 적어놨는데요. 이 기호들은 P는 압력이고요. 프레셔입니다. V는 볼륨을 의미하는 부피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있는 소문자 N은 기체의 양을 몰수 단위로 표시한 기호입니다. T는 temperature, 온도입니다. 특히 T는 가급적 절대 온도를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호들은요, 이 이제 변수들이죠. 이 변수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바뀌는 변수들인데요. 이 변수들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법칙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 법칙들이 모두 종합하여 만들어진 법칙이 바로 이상기체 법칙이라는 이러한 법칙이 나오는데요. 이 이상기체 법칙에 대해서는 세 번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결국 기체를 설명하는 법칙에 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서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법칙은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은을 채워놓은 유리관을 이용한 기체 압력 측정 기억나시죠? 바로 그 실험 장치와 같은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유리관 안에 기체를 채워놓고요. 자, 바로 이 비어있는 공간 안에 가스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 좁은 공간에도 가스가 채워져 있고요. 자, 이때 이 유리관을 이제 수은으로 다시 기체를 차단시켜 놨습니다. 이게 수은이에요. 여기도 역시 수은입니다. 자, 그리고 실험하는 내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시켜 놨어요. 그리고 일정한 양의 기체를 일단 왼쪽에 있는 1번 유리관 안에 기체를 채워 놓고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은을 일정량 채운 이후에 수은의 높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생길 겁니다. 온도는 무조건 일정하게 유지해 놔야 돼요. 그래서 수은의 높이를, 즉 여기 있는 h를 쟀습니다. 이 h가 결국엔 뭐예요? 밀리미터 hg 단위로 표시하면 이게 바로 뭐죠? 압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유리관에 수은을 추가로 더 채웠어요. 수은을 여러분들 더 채웠더니 어떻게 될까요? 수은이 누르는 힘이 증가해서 어떻게 돼요? 기체 쪽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1번 조건에 비해서 2번 조건을 보시면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수은을 추가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체에 가하는 압력을 증가시켰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 기체에는 유리관 밖에서 수은을 누르는 대기압이 있을 거고요. 자, 이 안에 이 바깥에 수은 바깥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있을 건데 이 대기압에 더해서 수은이 누르는 힘까지 같이 합산되어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는 꼴입니다. 비슷한 그림으로 현대식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주사기 안에 기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기체라고 생각하셔요. 자, 그리고 주사기 끝에는 압력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외부에서 피스톤을 눌러요. 피스톤을 누른다. 다시 말하면 압력을 어떻게 돼요?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이 압력이 증가되는 값은 바로 여기 압력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기체가 들어있는 이 공간의 크기는 부피는 감소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왼쪽 그림이나 여기 있는 피스톤을 누르는 그림도 제가 또 이해하시기 쉽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살표 위에서 누르는 힘이 1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의 그림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뭐 3배, 4배 하여튼 이 왼쪽 그림에 비해서 압력을 증가시킨 상태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부피 감소.
자, 이 말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럼 뭐예요? 부피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요. 이 왼쪽에 있는 수은이 들어있는 압력계를 이용해서 이제 보일이 실험을 한 거죠. 압력을 차곡차곡 증가시키면서 부피를 체크하면서 데이터를 얻어냈더니 가운데 있는 표처럼 압력과 부피의 차이에 따른 데이터들을 얻어낸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얻어내면요, 과학자들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즉,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바꿔가면서 부피를 측정을 했고,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반비례 관계였던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압력과 부피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렸더니 0.5, 0.6 이렇게 올라갈 때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그래프를 보여준 겁니다. 즉, 온도가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보일은 여러 가지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기도 하고, 뭐 나눠보기도 하고, 별의별 그 시도를 다 해봤겠죠. 자, 그런데 이 압력과 부피를 곱했더니 P와 V를 곱했더니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K는 비례상수인데요.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이 지구상의 모든 기체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당시 적용할 수 있는 기체들에 대해서 보일이 실험을 해보았고 반복적으로 압력과 부피의 곱이 계속 일정했다라는 그러한 발견을 했고요. 이걸 법칙으로 정리한 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양의 기체에 대해서 이 기체가 만들어내는 부피는 기체에 가해진 압력에 반비례하며 기체의 부피와 가해진 압력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났고요. 두 번째 바로 샤를의 법칙을 배워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일에 이어서 이제 샤를은 다른 변수를 조절해서 실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양의 기체에 대해서 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기체의 절대 온도, 켈빈 템퍼러처죠. 켈빈 템퍼러처에 정비례한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사실은 제가 챗 GPT에게 샤를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얻어낸 그림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피스톤으로 눌러져 있는 이러한 그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겠죠. 자, 가열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로우 템퍼러처인 상태에 기체가 만들어낸 부피는 여기 보이시죠? 부피가 있고 그때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즉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자, 하이 템퍼러처로 바꿔본 거죠. 밑에서 가열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죠. 자, 그러면서 이 피스톤을 밀어냅니다. 중요한 건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샤를은 그 온도를 체계적으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고 그때 부피를 이제 정밀하게 가급적 정확하게 측정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표로 나타낸 게 이제 데이터를 정리한 게 이러한 표입니다. 자, 온도는 절대 온도의 기준으로 적혀 있고요. 부피를 리터의 단위로 이렇게 적어서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어떤가요? 부피가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걸 마찬가지로 보일이 했던 방식대로 여러 가지 수학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시도해 보았더니 간단하게 V는 온도에 비례하는 자, 그래프가 얻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얻어진 거예요. 직선형. 그래서 V는 BT라고 해서 이 B가 바로 비례상수입니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기체의 종류가 바뀜에 따라서 비례상수 B는 바뀝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비례상수 B가 바뀌더라도 결국엔 직선형 그래프를 보여준다는 거죠. 기체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는 어떤 그 물질은
이런 식으로 V가 T에 대해서 증가하고 어떤 기체는 또 더 기울기가 완만하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기체든 간에 절대 온도가 증가하면 그 기체가 만들어내는 부피는 정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게 바로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에서 중요한 고정 변수는 P와 N입니다. 즉 압력과 기체의 양을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실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과 샤를의 법칙 이후에 이제 아보가드로는요, 기체의 양에 따른 부피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아보가드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의 수,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 있죠? 그 숫자를 찾아낸 과학자입니다. 자, 아보가드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 자, T와 P를 고정해 놓고 상수 상태로 고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체를 보관하는 용기 안에 기체의 양을 증가시켜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기체를 보관하는 용기 안에 주입을 시켰더니 그 용기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왼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그림 실험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스가 있고 가스통이 있고요. 이 가스가 이 기체가 보관되어 있는 용기 안에 기체를 밀어 넣어 줍니다. 자, 일정량을 밀어 넣었을 때 N1일 때 V1을 체크해 본 거예요. 그리고 기체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더 많이 집어넣었더니 이때도 N2일 때 V2를 체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 과정에서 중요한 건 압력 게이지를 보세요. 어때요? P는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기체의 양을 N, 부피를 V라고 할 때, 이 기체를 이 가스통으로부터 그 기체가 보관되어 있는 용기 안에 조금씩 주입을 해서 추가하면서 그때 부피를 체크한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역시 수학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기체의 부피가, V가 N에 비례한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때 V는 A 곱하기 N이라고 해서 이때 A가 바로 비례상수입니다. 자, 부피는 어떻게 돼요? 기체의 몰수에 해당하는 기체의 양의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단,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1차 함수를 이렇게 정비례하는 이러한 관계식을 찾아낸 게 바로 아보가드로이고 그 법칙이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한 기체의 법칙을 배워봤고요.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정리해봤고요. 이 세 개의 기본 법칙으로부터 이상기체 법칙이 정리가 되는데 이상기체 법칙은요, 이번 영상에서 배웠었던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요, 한 화면에 정리해놓고 들여다보면 바로 유도가 됩니다. 간단한 법칙인데요. 이 이상기체 법칙은 세 번째 영상,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 세 개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상기체 법칙은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